안녕하십니까. 그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그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잠깐 쉬고 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이라고 하면은 그 가장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원자 운동에 의한 물질 전달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가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메커니즘을 보면은 기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무작위 운동, 그 다음에 고체의 경우에는 공공 침입형 원자의 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 기체와 액체의 경우에 쉽게 확산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고체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랜덤 브라우니언 모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지만은 고체의 경우에는 이 고체 상태에서 이게 확산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라는 생각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체와 액체 그리고 고체의 확산은 조금 이해가 달리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고체 상태의 재료이기 때문에 고체의 확산은 주로 공공 그리고 침입형 원자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확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이 먼저 상호 확산이라는 게 있고 자체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상호 확산이 뭐냐고 한다면은 용융체에서 이런 솔루션이죠. 솔리드 솔루션에서 자, 용융체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원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상호 확산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A랑 B를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으면은 맨 처음에는 얘네들의 지금 컨센트레이션 커브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딱 그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네가 여기까지는 100으로 있다가 빵으로 떨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까지 100으로 있다가 빵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개를 붙여놓은 거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한다면은 시간 경과 후에는 얘네들이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씩 섞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파일이 이제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서로가 다른 애들끼리 용융체에서 이동하는 것을 상호 확산이라고 한다면은 자체 확산은 조금 요거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체 확산은 얘네 자체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 때 A가 있고 그다음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원래는 위치가 얘네들은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 시간이 경과 후에 A가 원래 여기에 있었던 A가 여기로 가고 원래 여기에 있었던 C가 1로 가고 원래 여기에 있었던 D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있었던 B가 1로 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체 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원소 고체에서 원자의 이동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쉽게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확산, 자체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확산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공공의 확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면은 자, 베이컨 씨와 인터스티셜이 가장 확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확산 과정이 그 공공과 함께 교환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원래 여기 이렇게 원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어 있는 데가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비게 되겠죠. 그럼 그 자리를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섞이고 확산을 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공공의 확산에 의한 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공공의수, 그러니까 그 베이컨 씨 사이트의 숫자가 우리가 확산에 영향을 주는 인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환 활성화 에너지가 또한 얘네들을 이렇게 교환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죠. 그 공공과 함께 이제 교환이 되는데 이 교환을 하는데 얘네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물론 아무리 뭐 공공이 있는 자리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공과 그러니까 베이컨 씨와 교환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그 확산에 영향을 주는 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침입형 확산이 있습니다. 자, 침입형 확산의 경우에는 작은 원자들이 큰 원자 사이에 확산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침입형 확산의 경우에는 공공 확산 대비 그러니까 베이컨시의 확산한 것 대비해서는 빠른 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공공의 경우에는 이 그 자리에 물론 빈 자리에 이동한다라고는 하는데 큰 애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쉽게 일어나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교환에 필요한 활성 에너지가 필요하지만은 인터스티셜 디퓨전의 경우에는 얘네가 바로 무슨 뭐 이렇게 쌩쌩쌩쌩 이렇게 돌아다니고 쉽게 이제 얘네들은 공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네들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니까. 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공이 있어야지 움직이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주위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공공에 대한 확산보다는 쉽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확산 대비 그 인터스티셜의 디퓨전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것을 우리가 뭔가 그 확산을 위해서 제 소재를 뭔가 이렇게 그 소재를 이제 어떤 걸 이제 개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작은 원자가 들어갔을 경우가 큰 원자가 들어갔을 때 대비해서 훨씬 리버서블한 프로세스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구조에 따라서 뭐 층상형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그 얘네가 다른 굉장히 다른 여러 종류의 결정 구조를 가지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소재들이 예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이 된다라고 할 때 리튬 이온들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가 있어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층상구조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층상구조의 물질의 경우에는 리튬이 그 안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층상구조 물질이 아니라 얘네들이 일반 물질을 뭐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형태의 물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른 반응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확산과는 다르지만은 얘네들이 그 원자와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지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확산 공정을 그 우리 산업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철을 그 탄소를 확산시켜 가지고 강도를 강화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도핑 공정이 있습니다. 철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얘의 원자와 탄소 원자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탄소가 그 철 원자 사이사이를 침투시켜서 강도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기어나 이런 것들에 그 강도를 강화시키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반도체 도핑 공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가 반도체 공정들 뭐 배워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그냥 실리콘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실제로 실리콘을 전도도를 측정해 보면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은 일반 도체에 비해서는 얘네들이 전도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표면에 그 도핑을 통해서 그 증착 공정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포스파이드를 이제 그 실리콘 포스파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정확히 말하면 포스파이드를 만든다라기보다는 그 포스포러스를 실리콘에다가 침투시켜서 도핑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도핑하는 과정이 그 일종의 불순물을 침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리콘에다가 표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어떤 열을 가해서 이 안에 얘네가 도핑된 실리콘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도체 도핑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도핑 공정이 결국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라고 한다면은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리콘과 인을 생각해 보면은 실리콘과 인이 얘네들이 그 크기가 뭐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인이 실리콘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탄소처럼 인터스티셜하게 넣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게 많이 이렇게 쉽게 그 확산하기가 쉬운데 이는 그냥 여기에다가 표면에 증착한다는 것만으로 표면에 도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스티셜 디퓨전으로
그 반도체 도핑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열을 하여서 얘네를 도핑을 하게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되는 공정이 다음과 같은 뭐 이런 그 강화된 기어 또는 이러한 반도체 인테그레이트 서킷 같은 것을 만드는데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디펙트와 마찬가지로 확산도 결국에는 이런 디펙트에 의해서 얘네들이 발생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확산은 당연히 온도 의존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산 계수의 온도 의존성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확산 계수 D의 경우에는 D를 이제 프리 익스포넌트라고 한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QD는 뭐죠? 활성화 에너지. 얘네가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온도. 요 두 가지의 활성화 에너지와 온도에 의존하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얘네들이 지금 t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요렇게 그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보통 요렇게 디퓨시비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산이 더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그 탄소가 여기 알파 아이론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같은 온도 대역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온도 대역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애들보다는 가장 높은 이러한 디퓨시비티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알루미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디퓨시비티를 가지고요. 얘네 이렇게 쭉 온도를 높였을 때는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속도가 원래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크게 가파르진 않는데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인터스티셜이 아니라 베이컨시에 의한 디퓨전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런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감마 아이런이든 FE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높죠. 시작점 자체가 높긴 하지만은 온도에 따른 효과도 훨씬 빨리 나타나게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침입형 확산, 그 다음에 치환형 확산이 있으면 당연히 침입형 확산이 카본을 감마 FE에 넣든지 카본을 알파 FE에 넣든지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시작점 자체가 높아요. 여기 보면은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대신에 이런 치환형 확산의 경우에는 시작점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은 얘네들이 온도에 따른 그 확산 정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치환형은 확산과 그 다음에 침입형 확산을 비교했을 때 온도에 따른 확산 정도가 빠르지 않고 치환형 확산은 온도에 따른 확산 정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침입형의 경우에는 최초 디퓨시비티가 높은 반면에 치환형은 최초 디퓨시비티가 낮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함과 확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결함의 경우에는 고체 결함, 여러분이 그 들은 것처럼 점, 선, 면의 결합에 의해서 그 우리가 고체의 결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고체 결함의 숫자와 종류, 그럼 결함과 재료의 물성 의존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함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결함과 관련이 된 것이 확산인데, 이 확산의 경우에는 빠른 확산, 느린 확산 이런 게 있고, 얘네들이 빠른 확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2차 결합을 가지는 재료, 느린 확산은 공유 결합을 가지는 재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밀도가 낮다, 높다, 그 다음에 작은 확산 원자, 그다음 큰 확산 원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산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결함과 확산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